그러면 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상승이 나왔다는 것에 그래도 안도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는 성이 차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진짜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었거든요. 지금 15분 봉입니다. 이때가 이제 월요일이었고, 월요일날 딱 8시 되자마자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하락 추세를 계속,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가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즉흥적으로 그었던 그 선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게 아니다. 근데 어제 이제 버거 타임이 되면서 트럼프가 연설을 한 11시 이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조금씩 연설을 하면서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요때쯤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시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때보다 이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서 87.2K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더 깼던 거예요, 새벽 동안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정말 V자 반등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90K를 살짝 넘었다가 지금 계속 90K를 넘었다가 떨어졌다가 넘었다가 떨어졌다가 해서 현재는 89.8K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 그렇다면은 어제 미증시도 볼까요? 미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장주 엔비디아가 모처럼 이제 2.9%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뭐 일부 주식은 일부 빅테크는 이제 빨간색의 하락을 보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초록색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도 1%, S&P 500도 1.16%, 나스닥도 1.18%, 전부 다 이제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또 이제 공포지수, 이 빅스 지수가 하루에 마이너스 15%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제 이 S&P 500의 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S&P 500이에요. 캔들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 노란색이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미증시도 역시나 동일하게 비트하고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함께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 왜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다가 급격하게 또 올라갔냐? 그 시간대를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딱 이 시간이 1시 40분 정도. 이때 이제 이 거의 코이니스가 그래도 좀 빠르게 이제 속보성으로 나오거든요. 덴마크 외무장관이 그린란드 인수 협상에 트럼프 요청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어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린란드를 보호하고 개발하며 유럽과 미국에 이롭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이유로 그린란드 획득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 외무장관이 인수 협상 트럼프가 요청한 것을 거부하겠다 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고, 얼추 비슷하거든요. 지금 1시 보면 밑에 보시면 뭐 1시 반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조금 뒤에 이제 코인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발언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가 반등을 했을 때 이때가 이제 트럼프가 4시 반쯤에 2월 1일 예정했던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그린란드에 파병을 한 8개국, 유럽 8개국, 영국, 뭐 프랑스 해서 총 8개국한테 2월 1일부터 1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린란드와 관련해 향후 합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시간이 밑에 보시면 4시가 넘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갔다. 지금 4시 반에 이제 기사 나왔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볼게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전일날에 51선하고 21선이 한 번에 뚫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채널도 깨진 걸까? 그러니까는 상승 채널 원래 이게 아니라 살짝 깨졌던 그 그림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선은 긋기 나름이다.
그래서 87K 깨지면 사실상 상승 채널이 깨진 것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랑 저점을 이은 이 상승 채널을 그려놨다가 어제 제가 이제 선을 긋기 나름이다 해가지고 이제 위를 일치를 시켰죠. 위에를 일치를 시키니까 어제는 이 밑에가 여기가 이제 살짝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덴마크 외무장관이 협상을 거부하겠다 하니까는 저점을 더 깨고 갔잖아요. 그래서 87.2K까지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정확히 지금 터치를 하고 이제 살짝 올라간 겁니다. 상승 채널 하단선을 정확히 터치하고 말아 올렸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상승 채널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채널이 깨질 게 아니다. 어쨌든 불안하지만 다시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를 하고 살짝 올라왔다. 근데 이제 딱 막혔죠. 51선에. 어제도 51선을 살짝 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좀 달았고 지금도 이 51선에 딱 막혀가지고 아직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 반등세가 나오려면은 51선을 빠른 시간 내에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좀 51선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의 과제 51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긴 한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0.382 구간 98K를 넘어서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 갔고 그리고 이렇게 가기를 바랬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완전 이 그림은 깨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졌지만 어제 일단 상승했고 오늘 조금 상승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면서 뭐 그렇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상승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밑에를 깨지 않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전 일단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미 증시의 일봉 차트예요. S&P 500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렴에서 지금 하방으로 꽂았잖아요. 하방으로 꽂았다. 그런데 어제 다행히도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S&P 500이 1%, 나스닥도 1%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렴이 다시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쨌든 벗어난 상태에서 51선은 다행히 넘어섰지만 21선의 저항에 막혀가지고 윗꼬리는 터치했지만은 이제 윗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양봉으로 1% 정도 상승했던 겁니다. S&P 500이 그랬고 나스닥은 어떠하느냐? 나스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삼각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고 그런데 이 51선을 S&P 500은 넘었고 21선 저항에 막혔지만 나스닥은 아직 51선의 저항에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윗꼬리는 한때는 넘었지만 결국에는 이 윗꼬리를 남기면서 5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어제 반등이 1%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 캔들이 지금 여기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캔들이 요것만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고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고 개장을 했을 때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더 떨어지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전일날 2% 하락을 했는데 근데 어제 반등은 1%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다 그 하락분을 만회했어야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됐겠죠. 여기까지만 올라왔으니까. 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타코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타코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해가지고 이 트럼프는 항상 한 발 뺀다. 꽁무니를 뺀다. 물러선다. 이 얘기죠. 좋게 말하면 제가 완급 조절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에요. 이게 어쨌든 타코를 했습니다. 타코를 했지만 그럼에도 지난 4월 추세 반전을 이끌었던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작년 4월 달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하면서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나스닥이 12%.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9.5%의 상승이 나왔었다. 근데 그 당시 코인 시장은 어떠했었느냐 이걸 보여드렸었죠.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관세 쇼크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4월 2일 날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더 떨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9일 이때였어요. 비트코인도 8% 정도, 여기 보시면 8% 상승을 하면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반등이 나왔던 그 계기가 트럼프의 타코였었다라는 것을 어제 제가 영상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타코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어제 봤을 때는 좀 더 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이 공포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보스 포럼에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돼서 관세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만한 1%밖에 안 했잖아요. 미증시도 그렇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이만큼 하락을 했었는데 그린란드 영향해서 관세 지금 뭐 다시 무역전쟁 2 뭐 일어난다, 관세전쟁 2 일어난다, 2.0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만큼 빠졌는데 사실상 반도 못했어요. 어제 그 상승 폭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걸 다 만회를 못한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골이 깊어야 산도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어야 이제 반등도 세게 나오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어요. 미증시를 또 봤을 때도 많이 빠진 건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등세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 증시가 아직 지금 불안한 상황이 맞거든요. 삼각 수렴에서 하방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패턴상 아까 우리가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가 이거 상승 엣지, 상승 쐐기형으로 해가지고 하방 이탈 가능성을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하방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화하려면은 다시 상방으로 올라서 이 패턴을 그냥 깨버려야 되는데 아직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러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어제 그 트럼프 때문에 다시 반짝했지만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미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 증시가 이 탈 패턴을 하고 다시 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은 이 다시 수렴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일단 미 선물 시장에서 오늘 또 이 미 증시를 봐야겠죠. 다행히도 현재 선물 시장을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상승이고 다우는 0.18, S&P 500은 0.28, 나스닥 100은 0.4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다. 그래서 또 장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지금 트럼프가 이 사단을 또 냈기 때문에 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협의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그린란드와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했다. 정확히 합의는 아니죠. 그러면서 관세는 없다. 그래서 180도 바뀐 트럼프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얘기가 됐냐? 그린란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됐길래 이제 관세가 없냐라고 했을 때, 이 기사 보시면 트럼프가 나토와 그린란드 합의의 틀에 미국의 광물 권리, 골든돔 참여를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아까 여기서는 뭐 기본 합의라고 하지만 이걸 합의라고 보긴 그렇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합의의 틀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코인니스에서 나왔던 프레임워크 틀을 마련한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나토하고 한 거예요. 나토하고. 그래서 일단 이걸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대신에 이제 이 트럼프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 영토를 주권을 아예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골든돔이라는 것이 미국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돔이 있잖아요. 공중 방어망이죠. 그걸 이제 미국에도 하는 것을 골든돔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골든돔을 이 그린란드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이 트럼프의 그 논리는 그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극해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노리기 전에 미리 미국이 장악을 해야 된다. 그 논리로 지금 이 그린란드를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아직 뭐 합의를 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합의의 틀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리스크는 감소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합의로 가는 그 과정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얼만큼 요구를 하고 또 현재 이제 실지배를 하고 있는 덴마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지 아마 협상의 진통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들을 지금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성공을 한 거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롱하는 식으로는 타코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나갔다가 그래서 그들도 이제 강하게 나가니까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도 얻어갈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협상의 전략이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리스크는 감소를 했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이제 크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물론 뭐 다보스 포럼의 트럼프도 중요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겁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종표를 썼다. 블룸버그에서 국내에서도 갖고 온 건데 드디어 진짜 코스피가 5,000을 썼습니다.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6월 달에 대선을 다시 했었잖아요. 대선을 다시 한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상승을 진짜 무섭게 했습니다. 무섭게.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10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이때 이제 이 미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조정을 겪다가 언제 이렇게 다시 올라왔느냐? 이때가 딱 1월 2일입니다. 새해가 들면서 요 저항을 돌파를 한 거예요. 올해 1월 이제 새해가 되면서 1월 2일 날, 1월 1일은 휴장이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올랐는데 재보니까 새해부터 오늘 그 고점까지 19%, 그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5천이 깨졌네요, 지금. 음봉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이 코스피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가 이거 많이 보잖아요. RSI. RSI를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현재 85다. 70을 넘으면 과매수라고 하죠. 과매수. 근데 85입니다. 85. 85. 그러니까 작년 11월, 10월 말 이때가 거의 비슷한 80 수준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 겪으면서 좀 빠졌다가 다시 해서 85. 그러면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은 어떠하느냐? 주봉도 82입니다. 지금 작년 10월 그때 또 마찬가지로 이 주봉이 이 70을 넘어서 80대를 보이고 있다가 다시 지금 82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월봉은 어떠하느냐? 월봉 역시도 80입니다. 82. 그러니까 지금 주봉, 일봉, 주봉, 월봉 모두 과매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언제 이 과매수 영역에 들어갔었냐? 이때가 이제 2021년도 그때 버블장이었을 때 그 당시에 코스피가 월봉 기준으로도 RSI를 넘어섰는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살짝 더 높네요. 지금이 살짝 더 높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전부 과매수 영역에 들어갔다. 제가 지난주 우리 이 멤버십 회원 영상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 갑니다. 누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누굴까요가 바로 코스피였습니다. 코스피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상 보신 이제 회원님들은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코인러들 비중이 높고 그리고 또 불나방 같은 성격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이제 약간 좀 뜨거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이 떡상을 하고 막 포모장이 일고 버블장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한국인의 파워가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 이 온통 관심은 코인이 아니라 코스피에 가 있죠. 다 지금 코스피에 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장이 쉽게 달아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도 보시면 1월 22일 오늘 나온 거예요. 한병도가 누구냐?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생소한가? 어쨌든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5천을 넘기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2284에서 지금 5천까지 왔다. 앞으로 6천에서 7천 시대도 만들겠다라고 이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6천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승훈이라는 IBK 증권 센터장도 그러니까 전문가라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금융 전문가도 2, 3분기에 6,0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코스피 5,000 돌파에도 그럼에도 저평가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어디에서 나왔느냐?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전형적인 이 포모 장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진정한 불장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인간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대부분 2026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다. 시즌 종료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그 끝이 보이는데 인간의 심리상 아무리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끝이 보이면은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지금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5천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5천을 넘어서 6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그럼에도 저평가다.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저평가인 이유. 여태까지 그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덜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끝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포모 장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인간의 강기는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뉴턴이 했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고점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6천을 갈 수도 있고 정말 7천도 갈 수도 있겠죠. 인간의 강기는 정말 모른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진짜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봉, 주봉, 월봉 기준으로 다 과매수 영역에 갔으니까 이제 진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러면 코스피가 만약에 떨어지면 코스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 그게 또 중요하긴 하죠. 그죠? 코스피가 떨어질 정도면 코인장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 코스피가 이 당시에도 나스닥보다 미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아마 그 정도까지는 없으실 텐데 코스피가 미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던 시기가 이때였다.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겪고 돈 풀고 나서 쭉 올라갔을 때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같이 상승을 하다가 이때 코스피는 더 절정으로 치닫고 코인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언제와 비슷하냐를 계속 말씀드렸을 때 2021년 5월달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5월, 6월, 7월달 그 조정을 겪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10월, 11월, 12월 조정받고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이제 새해로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딱 그때요. 그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코스피는 절정으로 갔었어요. 절정으로. 더 올라갔다. 그래서 이 절정을 언제 찍었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딱 그 고점을 찍었던 이때가 딱 고점이었거든요. 고점이 6월 24일 2021년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꺾이고 나서부터 이제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때 미증시도 같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021년 최고점이 생각했을 때 미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2021년 11월 달,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그 21년도 하반기에 고점을 찍었는데 코스피는 먼저 절정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때랑 비슷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썸네일로도 말씀드린 이제 슬슬 준비할 때다. 뭐 그렇다고 당장 뭐 코스피가 떨어지고 이제 당장 코인이 오른다는 아니지만 이제 슬슬 코인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때가 오지 않았나.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계속 포모를 불러오고 있으니까 더 갈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순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코스피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코인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인하고 또 이제 이 코스피하고 같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코스피 이제 막 떨어져라 뭐 악담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만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낙담할 필요 없이, 실망할 필요 없이 좋은 시기는 반드시 온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리플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